들어가겠습니다. 투자론에서 좀 이게 지금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따라해보세요. 어림셈법. 186페이지 가시면은 이 대충 하자는 이제 대충 셈인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제 합해시장 같이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이제 어때요? 결과치만 직접 비교하기 곤란하고 비율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네. 그러니까 비율 분석은 책에 보시면 비율 자체가 왜곡되면 투자 의사결정이 바르게 할 수가 없고요. 비율마다 투자 의사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어림셈법이 승수법하고 무슨율법이 있어요. 수익률.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에 지금 6가지가 돼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쭉 보는데 자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어림셈법. 어리버리 그냥 대충 하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할게요. 어림셈법. 굉장히 어렵죠. 대충 하는 셈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 승수법. 자, 승수법은 따라해보세요. 자본회수 기간. 자, 밑에 순소득 승수라는 자본회수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죠. 이건 투자액이 몇 배냐라는 거는 내가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씩 5년이면 회수할 수 있다는 어떤 승수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게 역수가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은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오니까 수익이라는 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게 보는데 역수관계인 게 중요합니다. 그럼 조순전후가 4가지가 있죠. 조순, 전후. 자, 조가 뭐죠? 조소득 승수. 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를 총. 그 다음에 순이 뭐예요? 순영업. 영업이 생략돼서 나올 수 있죠. 근데 가장 유력한 게 얘예요. 자, 얘를 무슨 회수기간이라고 얘기하죠? 자본회수기간. 그러면 자본회수기간이 길어야 돼요? 회수기간이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전 현금 수지가 있죠? 현금 흐름이라고도 하고, 수지승수가 있고요. 후가 뭐예요? 세후 현금 수지승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강의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경비를 빼고요. 부채를 빼요. 부채를 빼고, 그 다음에 세금을 냅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이 돈을 여기는 안 빌렸기 때문에, 자, 이건 따라서 총투자액. 자, 부채를 빼겠다는 거는 내 돈으로 가는 거죠. 지분 투자액.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약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조선까지는 어떤 투자액이 올라간다고 제가 매일 얘기했죠? 총투자액. 이건 그냥 투자액이라고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무슨 투자액이 올라가겠어요? 지분 투자액이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따라서 앞에 게 내려간다. 그럼 얘는 얘가 조득이 내려가겠고요. 얘는 순소득이 내려가고 세전이 내려가고 세후가 내려가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제 수익률법이 따라서 역수관계. 밑에 보시면은 수익률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역수입니다. 그럼 얘가 역수인 게, 자, 따라서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을 찾으셨죠? 그래서 얘는 항상, 따라서 총. 그러면 순이 나와야 돼요? 다 총이 나와야 돼요? 총이 나와야 되죠. 총투자액이 부동산 가치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총자산 회전율 역수관계다. 총자산 회전율은 총이 나와야 된다. 제가 역수니까, 자, 얘는 어떤 조소득이 총소득이죠. 그 총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종합자본환원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종합자본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 자, 얘를 자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총투자 수익률. 얘가 총투자 수익률과 동일해요. 총투자 수익률. 우리가 지렛대 효과에서 나오는 거죠. 총투자 수익률이고 역수입니다. 그러면 순소득이 올라가고 총투자액이 내려가겠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항상 따라서 세전이 나오면 배당이 나온다. 그럼 지분 배당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분 배당률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이라고도 하고요. 배당률이라고도 하고 지분 환원율이라고도 해요. 그럼 역수니까 자, 어떤 게 올라가겠어요?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로 나누겠죠, 그죠? 현금 수지.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로 나눕니다. 지분 투자에. 여기까지 가시겠죠? 자, 이것도 세우니까 따라해보세요. 세후 수익률. 세후 수익률 있죠. 그럼 세후 수익률은 재량 역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러보세요. 뭐가 올라가죠? 세후 현금 수지를 무슨 투자로? 지분 투자로 나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자, 따라해보세요. 세후 수익률. 자, 이게 감정평가 시험제. 자, 따라해보세요. 지분 투자 수익률. 그럼 아까 지분 배당률하고는 달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제 지분 투자 수익률이 나오면, 자, 이 지분 투자 수익률과 지분 배당률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이 지분 투자 수익률은 따보세요. 세후 수익률과 같다. 이게 세후 수익률이라고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저를 믿으세요? 그럼 지분 배당률하고 지분 투자 수익률은 다른 겁니다. 특히 이제 공인사항 들으신 분도 감정평가 또 준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인중개에서 자꾸 이 지분 투자 수익률을 지분 배당률로 착각하세요. 그죠? 믿으세요? 감정평가 강의하고 있어요? 그럼 지분 투자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다? 세후 수익률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따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비율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나요? 비율 분석법. 근데 안타까워요. 다 이거를 지분 배당률로 넣어요. 공인중개사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자, 다음에 지분 배당률과 지분 투자 수익률은 다르다. 지분 투자는 뭐가 나온다? 세후 수익률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논란이 될 거예요. 왜냐면 다 이거를 똑같이 강의하거든요.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자,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나요? 비율 분석법 들어갑니다. 자, 비율 분석법 찾으셨어요? 그럼 따보세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그럼 이 두 단어는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이제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자, 분석법입니다. 자, 그럼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같아요? 달라요? 글씨도 다르죠? 이거 비교하는 게 가장 많이 뜹니다. 자, 그래서 자, 갑니다. 대부 비율은 돈을 빌리는 비율, LTV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LTV는 항상 제가 그냥입니까? L을 V로 나눕니까? 그럼 L이 융자이고 V가 가치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우리가 부채입니다. 부채. 자, 부채 비율은 뭐죠?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인데, 자, 이게 뭐가 떴냐면, 자, 따라서 분모에 대한 분자. 그럼 어떻게 돼요? 뭐에 대한 뭡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얘랑은 다른 비율이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럼 자, 이렇게 갈게요. 만약에 1억에서 50%를 돈을 빌렸어요. 그럼 얼마를 투자한 거죠? 5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50%라는 건 5천만 원을 타인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돈은 5천만 원이 나갔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1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럼 따라서 100%. 이거는 타인 돈이 내 돈의 1배수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타인이 6천만 원을 냈습니다. 1억에서. 그럼 6천만 원 냈으면은 나는 얼마를 냈어요? 40%를 낸 거죠. 그럼 따라서 1.5배. 이건 150%가 되겠죠. 이해 가셔야 되는데? 그럼 80%라는 건 1억이 얼마를 빌린 겁니까? 8천. 그럼 내 돈이 2천이 나간 거죠? 그러면 80%에서 20%라는 건 몇 배란 얘기죠? 4배라는, 400%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 갑니다. 대부가 100이면 또 부채가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밑에 당구장 표시 있나요? 이거 별표 3개 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는, 자, 따보세요.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자, 모두 커진다. 모두 커진다는 단어가 있어? 프린트 있잖아. 당구장 표시.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제가 1에서부터 30회 때까지를 다 봤더니 대부 비율은 모두 다 커진다라고 나왔어요. 작아진다가 맞아요? 커진다가 맞아요? 그럼 부채 비율도 커지죠? 지렛대 효과도. 그냥 커진다고 하면 돼. 지분 수익률도. 금쪽 위험이 커지니까 채무행 가능성의 금리도 높아지고 부동산 수요도 커진다는 거죠. 맞나? 근데 딱 하나만 낮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대부 비율은 돈을 빌린 비율인데 지분 비율은 내가 투자하는 비율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합쳐서 1이 됩니다.
그죠? 그럼 갈게요. 자, 갑니다. 이 대부 비율이,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60이다. 그럼 내 비율은 얼마예요? 100에서 60을 빼면 돼요. 40이 되겠죠, 그죠? 40이 됩니다. 그러면 타인 돈이 70이에요. 나는요, 30이죠.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얘만 낮아지지 다른 건 다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갔나? 자, 대부가 80이면 20. 희한하네. 이게 높아지면 얘만 낮아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지분 비율만 낮아진다. 근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때 안 낼 것 같아. 지분 비율만 낮아지는 거. 따라서 싹 다 커진다. 그럼 대부 비율이 나왔으면 지금까지 30회 때까지 다 커진다니까 커진다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자, 요번 시험 문제 또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이 합치면 100%죠? 그럼 얼마가 되죠? 1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삼겹살을 좋아해갖고, 이 삼겹살집에 갔는데 거기 집이 뭐냐면, 따지 돼지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예, 거의 없었던 걸로 하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까지, 지금까지 30대까지는 대부 비율이 클수록 그냥이야 모두 커진다. 근데 무슨 비율만 작아진다. 지분 비율이 작아져요.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대부 비율이 나오면 그냥입니까? 다 커집니까? 이게 커질수록 다 커진다는 걸 머릿속에 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할 수 있겠어? 근데 무슨 비율만 낮아졌어? 지분 비율. 근데 나는 안 낼 것 같아. 지분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신경 쓰기 싫거든. 그래서 다 높아진다는 걸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단어가 있나?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우리가 상가 건물 같은 거니까 순두부찌개가 이제 장사가 잘 된다. 순투부. 기억나시죠? 투는 나눈다는 거죠. 순이 뭐죠? 순영업소득. 부가요. 부채 서비스액. 자, 그럼 얘는 1보다 작아야 돼요? 1을 초과해야 돼요? 작으면 안 되겠죠. 그죠? 밑에 보고 있어요? 부채 감당률은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클수록 순소득이 부채 수입을 감당하고 자녀에게 남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채무불이익률. 그럼 채무불이익률은 높아야 돼요? 채무불이익률은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래서 채무불이익률은 낮아야 됩니다. 채무불이익률. 자, 이건 따라해보세요. 유영부. 다시 one more time. 유영부. 자, 요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유효 조도득 얘기하고요. 자, 얘는 무슨 경비를 얘기해요? 영업경비. 이건 무슨 서비스에? 부채 서비스에 그 얘기하죠. 그러면 레파토리가 얘는 순소득이 나와야 돼요? 유효가 나와야 돼요? 유효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유영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켜놓고 경하고 불을 동하시면 따라서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피어 있다. 안 했던 걸로 할게요. 맞히셔야 돼요. 무조건 맞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이 있어요. 자, 따라서 총총총. 그럼 얘는 순이 나와야 돼요? 다 총이 나와야 돼요? 총.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총투자액이랑 똑같은 거고 조소득을 총소득이라고 하죠. 노소득이 없수고요.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 영업경비 비율은 어떻게 돼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낮아서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무슨 율 하면 학교 위에 게 올라갑니다. 앞에 게. 그래서 영업경비가 올라가고 조소득으로 나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아까 요거는 따라서 LTV. 뭐를 뭐로 나눈다? L을 V. 자, 따라서 DTI. 그 뭐를 뭐로 나눈다? D를 I로 나누겠죠. 데비트 투 인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건 총부채 상환 비율은 따라서 연소득. 지금 보고 계셔요? 연소득 내려가고. 자, 데빗이 뭐냐면 따라서 원리금.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원리금이 나오고. 자, 그러면 따라서 원리금이 나오면 저당상수로 나누면 어떤 대출액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요가 이해 가셨어요? 그럼 문제 한번 봅니다. 문제로 가시면은 자, 시간 관계상 그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답만 좀 체크하러 가는데 일단은 205페이지 가시면은 자, 205페이지 가시면은 33번 나와 있죠. 근데 이거보다도 저는 34번을 더 찍습니다. 34번에다 별표 쳐보세요. 자, 이거 별표 치시는데, 자, 일단 갈게요. 자, 쉬운 거부터 갈게요. 34번에 3번에 순소득 승수 있나요? 순소득 승수는
뭐로 나눠요? 총투자액을 순소득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총투자의 배수를 얘기하죠. 맞나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세전 현금 흐름 승수 있어요? 그러면 지분 투자를 세전으로 나누겠죠? 앞에 걸로.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후로 나누겠죠. 이해 갔나? 근데 지금 34번에 1, 2번 있어요. 1, 2번. 1, 2번도 별표 쳐보세요. 이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임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소득은 어떻게 돼요? 5원에서 3원 빼면 2원이 되잖아요. 그럼 소득은 밑에 있는 소득이 커요? 위에 있는 소득이 커요? 위에 있는 게 커요. 맞나요? 네, 따보세요. 승수. 자, 승수가 붙으면 밑에 있는 승수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얘가 10원, 10원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자, 따라보세요. 5를 나눈다. 얘는 2로 나누잖아요. 얘기해봐요. 분위기 안 좋죠? 이건 따라보세요. 자본 회수기간. 그러니까 회수기간이니까 짧은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큰 수로 나누니까 더 이거는 짧아서 2가 되고 얘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보세요. 승수는 밑에 있는 승수가 더 크다. 밑에 있는 승수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0, 10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5에서 3 빼면 2가 되죠. 그럼 얘는 5로 나누니고 2로 나누니까, 자, 따라서 2, 5, 2, 5. 그럼 승수는 위에 있는 게 커요? 밑에 있는 승수가 더 커요? 밑에 있는 승수가 더 크죠. 화이팅 하셔야 돼요. 그럼 1번이 틀렸을까요? 그러면 세우가 세전보다 더 크죠? 그럼 1번이 틀렸죠? 2번은 맞죠? 밑에 승수가 총소수보다 크겠죠? 요거 별표 치셨나요? 요거 강력합니다.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강력하고,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는 33번은 그냥 우리 마치면서 가볼게요. 자, 갑니다. 33번 찾으셨습니까? 자, 따보세요. 아까, 자, 따릅니다. 순종. 제 야매에 순종하셔야 되죠? 이게 역수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종합자본율 역수가 순소득 순수라는 거 1번이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자, 지금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10억. 자, 순소득이 얼마예요? 순소득이 2억이죠. 그럼 요게 몇 배예요? 5배니까 순소득 순수가 5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좀 절 믿으세요. 아까 지분 배당률과 지분 투자 수익률은 다르다고 했죠. 그럼 이거는 지분 배당률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어저께 이걸 터뜨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무슨 배당률을 고쳐야 된다? 지분 배당률이 맞죠. 그러니까 저자는 지분 배당률과 지분 투자 수익률을 동일로 바요. 아시겠죠? 그죠? 고치셨어요? 그럼 이거는 세전이 나오면은 무슨 배당률이다? 지분 배당률로 가야 되지 지분 투자 수익률로 나오면 안 돼요. 고치셨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지렛대 효과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지렛대 효과, 따라서 중립적 지렛대 효과. 그럼 총투자와 지분 투자가 같을 수도 있죠? 동일할 수도 있고요. 자, 종합환원율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않죠? 벌써 잊었어? 현가지수 내부만 고려한다니까? 내 신경질 안 내려고 그랬는데? 그럼 얘는 고려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순서도 고려 안 하죠? 5번이 정답이에요. 아까 32번 풀었잖아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은, 지금 계산 문제를 푸는데, 35번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몇 번을 푼다? 그 다음에 지분 투자 수익률은 세전이 아니라 세후라는 걸 생각하시고, 남들 그냥 가져가시고, 여기까지 제가 푸니까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35번, 36번 있나요? 자, 분명히 제가, 이거 재밌습니다. 35번은 제가, 이 24회 어떻습니까? 26회 때 이 해커스에서 강의를 했을 때 역수관계가 나올 것이다 하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36번은 감정평가사 시험 때도 역수관계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따라봐. 역수관계. 그럼 볼까? 자, 지금 35번에 여러분들 2번하고 4번이 있나? 좀 봐줘야 돼. 2번, 4번 있어? 자,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불러봐. 찾았지? 그 다음에 4번이 뭐라고 돼 있어? 따라서 역수관계. 얘가 역수관계란 얘기예요. 강사는 이런 걸 가르쳐 드려야 돼요. 맞나요? 역수면 이 역수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10이죠. 그럼 얘가 10이면 얘가 10%가 나와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정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건 제가 해커스에서 찍었던 문제였습니다. 순종을 찾아라 그랬거든요. 가자. 그럼 이 둘 중에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건 몰라요. 10이 맞을 수 있고 8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찍더라도 이 둘 중에서 찍고 두 개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강의하면서 굉장히 신납니다. 지금 밑에 있는 분들이 똑같은 문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를 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순서독 순수가 10이고 종합점은 10%면 그냥입니까? 이 집은 맞습니까? 맞으면 건드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언더스탠드? 미치게 답답해 죽겠네 진짜. 얘랑 역수관계라고. 이거 볼륨 좀 낮춰주세요. 그치? 그래서 해커스 때 이거 찍었단 말이야. 마지막 특강 때 순종을 보고 그게 안 맞으면 찍으라 그런 거지. 대답해 다음 넘어가. 그럼 내가 감정평가 특강 때 똑같이 얘기했어. 순종 찾으라고. 자 봐봐. 36번 있어? 2번 순소득 순수 있어? 그 다음에 봐봐. 이 종합자본은 얘가 총투자 수익률이지.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야? 얘기해봐. 그래. 그럼 이 말에 안 맞단 말이야. 그럼 이 둘 중에 정답이 있다는 거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1분을 넘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입니까?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근데 따라서 역수관계를 찾자. 찾자는 거죠. 너무 신나요. 나도 신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35번은 해커스 특강 때 제가 분명히 순종이 역수를 찾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럼 막 흥분된다. 그럼 다 풀어야 돼요. 2번하고 4번만 풀면 돼요. 이해하셨어? 그랬더니 이 36번도 똑같이 내 강의를 들었나봐. 감정평가 최재원이 순종을 또 낸 거야. 그럼 봐봐. 2번하고 5번 있죠? 이게 두 가지가 역수관계라는 거지. 가자. 강사는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역수관계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35하고 36번을 봤을 때는 순종이 역수관계를 얘네들 낸 거죠. 역수라는 건 그냥입니까? 이게 맞아야 됩니까? 안 맞으니까 그 둘 중에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틀릴 수도 있고 하나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계산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만 그 둘 중에 찾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이해하셨습니까? 나 자신 있는 놈이야.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두 번 찍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따라서 순종이 역수다. 근데 아까 종합자본은율이 총투자 수익률 찾았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35번만 풀어드릴게요. 제가 36번까지 풀면 우리 시간 다 가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1분을 넘어. 그죠? 힘들어 죽겠다. 자, 할게. 35번 있어요? 갈게요. 35번 이제, 자, 체크해보세요.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랑 공인중개사 같이 강의하니까 굉장히 신나는 게, 따라서 순종이 역수다. 두 번 떴으니까 굉장히 제가 적중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강사는 이걸 풀어줘야 돼요. 이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제 말이 맞죠? 그냥 갈게. 반응도 없고, 신나지도 않고, 2번하고 4번은 잘 봐. 잡았죠? 그럼 안 풀어드리겠다는 게 아니야. 알겠죠? 갈게요. 35번 갑니다. 갈게요. 여러분들,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0억.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6억이죠. 찾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 자, 우리가 가공기 유용순 부세형세 아시죠? 근데 여기는 순용업소부터 시작을 했어요. 순용업소득이 얼마입니까? 모르죠?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찍으라는 거야. 2번 아니면 4번을.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아시죠?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세전과 부채라는 게 있죠? 그럼 연습게임 잡으세요. 여러분들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이죠. 90원, 10원 더하면 100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더하면 순소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얘기해보세요.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죠? 4천. 세전이요? 그럼 얘가 1억이 된다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유효총소득 승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이게 유효총소득이라면 자, 얘가 내려가요. 총투자액이 얼마였죠, 아까? 10억이었나요? 그 다음에 자, 얘가 지금 얼마죠? 요 승수가? 5라고 돼 있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2억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맞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1번을 풀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죠. 2번하고 4번을 우리가 공격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순소득 승수 있어요?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총 투자액이 얼마죠?
10억인가요? 10억. 10억이고. 자, 그 다음에 순소득이 얼마였어요? 1억이었죠. 답 나왔네요. 10이 맞죠? 그러면은 2번이 맞고 4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4번은 10%가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먹고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풀면 되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출문제 역수관계를 몇 번 주어졌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어떻게 간 김에 세전연금 수지승수 있어? 지분투자액이 얼마였어? 안 물어보고 내가 할게 그냥 6억. 세전이 6천이죠? 그 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부채 감당률 기억하세요? 자, 따라서 순투부. 아까 요거 기억나시죠? 순영업 수득이 1억이죠? 부채 서비스액이 아까 4천이죠? 그럼 몇 점 몇이 되겠어요? 야, 4번이 틀었으면 5번이 맞겠지. 2.5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정도만 마스터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36번 안 풀어보시는 이유는 그 밑에 가시면 부채 비율이나 다 풀어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38번 정도 한번 갈게요. 39번이나 뭐 40번 같은 건 여러분들이 좀 맡기겠고요. 40번 같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38번 있나요? 자, 38번 갑니다. 별표 쳐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 1번 갑니다. 따라서 지분 배당률. 아까 지분 배당률 기억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분 투자액이 6천이죠? 그런가요? 그럼 지분 투자가 6천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세전이 300이죠? 그럼 5%가 나와요. 나와요. 나오고, 상가 건물이 구입했는데 자기 자본이 얼마예요? 8억이고요. 그죠? 그 다음 은행에서 빌린 게 얼마예요? 그럼 4억을 8억으로 나누면 50%가 부채 비율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아까 따라서 자본환원율. 자, 따라서 종합자본환원율. 요걸 얘기해요. 총투자 수익률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순소득이 얼마예요? 2100. 총투자가 얼마예요? 그럼 나누면 되죠? 그럼 7% 나와요? 나오고요. 자, 이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 제가 지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과 타인 자본 비율이 있었죠? 자, 그러면 4억에서 은행에서 얼마 땡겼어요? 그럼 몇 퍼센트죠? 25%를 땡기게 된 거죠. 맞나요? 그럼 나는 얼마 냈어요? 75%가 자기 자본 비율이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5번에 따라서 부채 감당률. 자, 여러분들 조금만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5번 같은 걸 하는 거죠. 아까 어떻게 됩니까? 순소득을 부채 서비스 나누죠? 그럼 1000을 2000으로 나누면 1.5가 나오진 않겠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1.5라는 게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떻습니까? 지금 38번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부채 감당률이 몇 점 몇이죠? 1.5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자, 어떻게 됩니까? 순소득이 1000이라고 되어 있죠? 순소득이 1000. 자, 순소득이 1000이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000이라고 되어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긴 게 뭐냐면 이게 1000이 나오고 부채 감당률이 몇 점 몇이죠? 그럼 얘를 얘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0이 잘 안 나오죠?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좀 나왔나요? 666만 6천 이렇게 나왔죠? 그럼 정답 몇 번이다? 이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실 때 하세요. 이거랑 아까 좌측 35번만 보시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37번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제가 특강 때 올해는 상가 건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담보대출이. 따라서 상가가 나온다. 자, 제 특강 들으시면 따라서 순당당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순당당 순당당으로 대출 금액을 구해요. 그죠? 자, 갑니다. LTV라는 건 아시죠? LTV와 DTI를 갖고 따지거든요. 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LTV는 담보인정비래요. L을 V로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주택에 대한 DTI까지 가겠는데 상가라는 것은 자, 따라서 부채 감당률. 자, 여러분 보세요. 부채 감당률을 왜 보냐면은 자, 상가는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나옵니까? 그럼 순영업 수득이 임대료예요. 대답해 봐요. 그럼 임대료가 적게 나와야 돼요? 임대료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를 넘어야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 나오는 거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따보세요. 원리금입니다. 자, 갑니다.
자, 이거 기출이기 때문에 별표 치시고요. 자, 여러분들 따라서 LTV가 60%라고 되어 있나? 60%를 시장 가격이 지금 보시면 5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곱하면 담보인정비율이 3억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보세요. 자, 순영업 소득부터 얘기를 해보세요. 순영업 소득이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런가요? 부채 감당률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의에 참여를 하시라는 거예요. 2죠. 내가 몰라서 물어볼까요? 자,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누면 얘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밑은 나눈다. 그러면 1억에 2로 나누게 되면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0.5억이라고 해도 될까요? 자, 그래서 따라서 원리금이 나오면 저당상수로 나눠라. 그러면 대출액이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무슨 상수로 나눠야 돼요? 저당상수. 저당상수가 몇 점 몇이에요? 0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건 2.5억이 된다는 거죠. 그럼 2억 5천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3억하고 2억 5천 중에서 어떤 걸 빌려주는 게 좋아요? 2억 5천 빌려주죠. 그런가요? 그럼 기존 대출이 1억이 있었죠? 그럼 얼마가 대출된다? 1.5억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특강 못 들으신 분들은 거기다 야매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따라서 순당당. 순당당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답은 2번인 건 아시겠습니까? 자, 할게요. 따라서 순당당. 자, 순이 뭐냐면, 무슨 소득이에요? 순영업 소득을. 자, 따라서 부채 감당률을 나눈다. 그 다음에 저당상수로 나눈다. 대답 좀 해. 다시 할게. 순소득이 나오면 뭐로 나누고? 저당상수로 나눠야 대출액이 나오잖아. 맞습니까? 한 방에 갈게. 따라서 순당당. 순이 뭐야? 당이 저당상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연구 결과 얘가 먼저 나오든 얘가 먼저 나오든 그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갈게요. 순영업세 아까 1억이었나요? 계산기 드세요. 1억. 부채 감당률이 2였나요? 저당상수가 0.2였나요? 그럼 1 치고 나누기 2 치고 0.2 나눠보세요. 1 나누기 2 나누기 0.2 나누기. 2.5가 나오나요? 2억 5천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에 대한 게 나오면 부채 감당률이 무슨 당당? 순당당으로 빨리 암기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팩트는 지금 얘 나누고 얘 나누는 게 집에 가면 될까? 안 돼. 대답해봐요. 돼, 안 돼? 되긴 뭐한테 강사야? 돼, 안 돼? 안 돼. 그럼 강사가 무슨 당당을 알려줘야 돼? 그럼 순이 뭐고? 당이. 저당상수가 먼저 나와도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 나누기, 요거 나누기, 요거 나누는 거죠. 면허학원 갔더니 순당당만 하는 거야. 언니 순당당이 뭐야? 몰라. 곱하던가 나누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왜 주택이 규제하는 거 아시죠? DTI가 이제 요즘은 좀 잘 안 나오는 취지거든요. DS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 건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희 생각이에요. 이해하셨죠? 요거 별표 3개 치세요. 37번. 3개 치셨습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분위기 좋아. 자, 할게. 넘겨. 자, 넘기시면은, 자, 41번과 42번은, 자, 따라합니다. 지렛대 효과. 자, 그걸 가기 전에 45번을 한번 가볼게요. 45번을 가시면은, 45번 찾으셨습니까? 45번 가는데, 자, 45번은, 자,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45번. 틀린 거 돼 있죠? 자, 내가 아까 그런 얘기 했지.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그냥이야? 싹 다 커져. 다 커진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1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아까 부채 총계를 자본으로 나눴죠? 자본이 지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 대부비율이 아까, 지웠다. 큰일 났다. 대부가 60이었죠? 그러면 60% 빌리면 내가 40%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150%가 되겠죠. 오케이. 부채 감당률이 뭐보다 커야 돼. 그래야지만 매기 순소득이 원리금을 상환해도 잔여액이 있다는 얘기죠. 1번이 쳤으니까 다 맞겠지. 자, 채무례인 갈게. 따라서 유영부. 그러면 유효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수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손익분기율이라고 하고. 영업경비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 맞죠? 1번이 틀렸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48번 갑니다. 자, 48번을 가기 전에 딱 두 가지만 좀 보고 올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187페이지로 가시면은 187페이지 가시면은 문제집 넘기는 속도가 다 달라.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회수기간법 찾았습니까? 회수기간은 길어야 됩니까? 짧아야 됩니까? 자, 얘는 현가라는 게 안 들어갔죠? 현가가, 이 회수기간법은 단순히 생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 목표했던 것보다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거나 같을 때. 그래서 여러 투자한 중에서 회수기간이 짧은 투자는 타당성이 높죠. 그럼 단순 회수기간법은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못한다? 못해요. 근데 현가라는 게 들어간 현가 회수기간은 고려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초기 유입이 적어야 돼요? 좀 초기 유입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지 좀 할인율이 좀 적겠죠? 이건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자, 회계적 이익률은 아직까지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익률은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목표했던 것보다 이익률이 높아야 되겠죠. 장부상이고. 그래서 연평균 세우순 수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눴다는 건데 총 투자가 나눠서 이익인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럼 얘는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못했죠. 투자의 위험 보상을 반영하지 못했고 초기 투자 금액이 일정액씩 감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제 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갑니다. 가시게 되면은 일단은 212페이지를 가시면은 48번 있나요? 자, 여러분들 너무 쉽게 이제 1번이 나왔는데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되죠. 작으면 차입자에 대한 원리금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런가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RTI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자,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입니다. 임대소득을 이자 상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찾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임대사업을 냈어요.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다음입니까? 임대료가 높아야 됩니까? 높아야지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비율 분석은 투자에 대한 판단이 사용 지표에 따라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고요. 현가회수 기간은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 안 한다, 고려한다. 고려하고 아까 회계적 이익률이라는 게 있었죠. 연평균 세우순 수익을 그냥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가셔야 되면은 46번을 한번 가볼게요. 46번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회수기간법이 잘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 문제를 뽑아놨으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A, B에 대한 현금 물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볼게요. 자, 따라서 단순 회수기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회수기간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00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겠어요? 1300, 600, 3년이 걸리겠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B도 어떻게 돼요? 500, 400, 100, 3년이 둘 다 3년 걸리죠? 자, 2번 목표 회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러면 세수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면 A, B 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답은 쉽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 자, 할인율이 10%일 때 A의 경우 단순 회수 기간보다 현가 회수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자, 내가 1000이 나갔어요. 자, 갑니다. 자, 연년도 1년, 2년, 3년의 합해시한 가치가 다르죠? 그러면 얼마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100, 또 300, 또 600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원래 20을 현가 계수를 넣어 놓으셔야 되는데 자,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니까 수치가 적어지겠죠. 그럼 1년이면 따라서 0.9, 2년이면 따라서 0.8, 0.7. 자, 갈수록 그됩니까? 숫자가 작아집니까?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니까 금액이 또 작아진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요게 90원이고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82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240이고 그 다음에 672 그럼 어떻게 돼요? 금액이 커졌어요? 금액이 작아졌어요? 그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머, 이해 가야 되는데 갔어요? 왜냐면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하니까 금액이 작았으니까 더 길어지겠죠. 오케이. 그럼 현가회수기간법에 의하면 자, 갈게요. 아까 제가 똑같은 거라면 초기에 금액이 작은 게 좋아요? 초기에 금액이 높은 게 나아요? 높은 게 합해시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게 좋아? 자, 100만원 받는 게 나아? 500만원 받는 게 나아?
500만 원 받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4번 현가해소기간법에 따르면 B가 처음부터 500을 회수했죠. 그럼 A보다는 투자 타당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다음에 유입과 유출하려면 아까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이걸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일까요?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끊기면 안 되니까 따라서 지렛대 효과. 이제 프린트로 갑니다. 자,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프린트 가시면은 테마사에 지렛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잡으세요. 그죠? 따라서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영의 지렛대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률에 대한 거는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총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따라서 총투자 수익률, 지분 배당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요게 이제 우리가 같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보는데, 자, 이 저자가 내신 게 이제 아마 이 총투자 수익률하고 이제 지분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지렛대 효과와 묶으신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 보죠. 일단 지문부터 볼게요.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지렛대 효과. 영어로 레버리지인데 그냥 한글로 레버리지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 레버리지. 자, 그러면 봐봐.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항상 어떻게 됩니까? 지렛대 효과가 커지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했어. 부채 비율이 자, 대부 비율이 커지면 그냥이야 싹 다 커져.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나세요? 그럼 대부 비율이 커지면 지렛대 효과도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에 대한 지분 수익률도 안 커진다? 커진다? 커지겠죠. 그래요? 그 위험도 안 커지겠어요? 위험도 커지겠어요? 커져서. 그래서 항상 자 얘기해 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지렛대가 나오면 위험은 무조건 커진다. 무조건 커져요. 그렇죠? 그럼 전세를 끼고 주택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도 지렛대 효과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 갑니다. 정, 부, 영 기억 보고 계셔요? 따라보세요. 지총저. 요 순서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 부, 그 다음에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가 뭐죠?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자, 따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자,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걸 따르면 총 투자 수익률. 아까 종합환원율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랑 똑같은 또 용어가 될 수 있어요. 총 자본 수익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따르면 저당 수익률. 저당은 지가 먹는 거예요? 저분, 은행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뭘 먹어요? 이자 수익을 먹겠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이건 금리랑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자율.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순서가 그냥이 돼요. 지분이 제일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져서 얘가 얘보다 크면 얘는 지분 수익이 상승하겠고요. 반대가 되면 지분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하고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 따라서 0의 지렛대 효과. 그럼 10에서 10을 빼면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수익률이 10%가 되니까 이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총자본 수익률. 그럼 아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종합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순서도 총토 나누고, 따라서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 따라서 내 돈이 내려간다. 소득에서 이자를 빼겠죠. 자, 그럼 출제 포인트 갑니다. 자, 따라서 지총조. 요 순서가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고 부등호 방향을 기억하라고 얘기했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레버리지 나오면 위험이 무조건 감소합니까? 위험은 증가합니까? 그럼 정의 레버리지가도 투자했을 때 부채비율이 커지면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감소한다? 무조건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거죠. 맞나요? 자, 부채비율이 커지면 정의 지렛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이 하락하겠어요? 상승하겠어요? 상승하고, 불의 레버리지가는 자기 자본이 하락하죠. 중립적은 자기 자본 수익이 그냥이에요? 불변이에요. 그럼 중립적은 부채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따라서 내 돈이 내려간다. 자, 수익이 올라간다. 상승분을 더한다. 그 다음에 이자를 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5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봐봐.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 비율이 낮아도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20이고요. 얘가 30이면, 자, 따라서 마이너스 10. 그럼 마이너스 10이 정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대답해봐요.
부채비율을 낮추든 높이든 이건 상당히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따라서 이자가 낮아지면 가능하다. 자, 이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낮아지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지금 5번 보기 계십니까? V의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 비율이 낮아도 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빌리든 내리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따라서 이자가 바뀌면 바뀐다. 이자가 바뀌면 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자, 갑니다. 자, 페이지 209페이지로 갑니다. 갈게요. 자, 계산 문제는 일단 지문부터 먼저 보여드리죠. 자, 지금 209페이지 가시면은 자, 41번 있어요. 41번 찾았습니까? 자, 제가 분명히 했어. 41번에 5번 레버리지 효과는 지렛대 효과는 위험이 감소한다, 무조건 증가한다? 증가합니다. LTV가 높으면 위험도 증가하죠? 그럼 위험이 감소하겠어요? 위험이 커지겠어요? 자기 자본 수익도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가요? 그다음 1번. 자, 제가 아까 융자 비율이 커지면 싹 다 커진다 그랬죠? 그럼 지렛대 효과도 커지고 원리금사가 부담도 증가되겠죠. 그런가요? 자기 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융자를 이용하는 거 않는 것보다 분산 투자 효과도 누릴 수 있겠죠. 자, 전세를 안고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 들어가나요? 이것도 들어갑니다. 자,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아까 어떤 거보다 높아야 돼. 지분이 저당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저는 42번을 찍습니다. 특히 42번에 2번을 찍습니다. 거기다 감정평가 시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갑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따보세요. 지총저. 잘 나보세요. 만약에, 봐봐. 얘가 얘보다 커. 그러면 플러스 10만큼 높아지니까 지분 수익률은 얘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요. 대답해봐요. 그럼 35%라는 건 수익률이 낮아진다, 수익률이 높아진다? 높아져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지금 42번에 2번이 있어요. 2번? 찾았어? 자, 따보세요. 총과 지분이 바뀌었다. One more time. 총과 지분이 바뀌었다.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지분에서 총을 빼서 플러스가 나와야지 정의 지렛대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잘 나와보세요. 지분이 35%가 돼야 되죠? 총이 20%니까 이걸 빼면 15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자, 여기 앞에는 총이 나와야 돼, 지분이 나와야 돼. 지분에서 총을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은 그게 정의 지렛대가 되는 거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거 별표 3개 치셨어요? 믿고 쳐요, 좀 제발. 쳤어요? 그래도 이 감정평가 시험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거 떠요. 자, 따보세요. 총과 지분이 바뀌었다. 자, 봐봐. 총이 지금 20인데 지분이 35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비교할 때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 지분하고 총을 비교했을 때 플러스 값이 돼야지만 정의된다는 거죠. 오케이? 몇 번이 틀었다? 2번. 아까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는 대비나 부채비 변해도 자기 자본 변하지 않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V의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비율이 커지면 자기 자본 수익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하고. 자, 갑니다. 4번 있죠, 4번. 4번에다가 별표 치십니다.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아까 여러분들 V의 레버리지 효과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자, 돈을 낮추더라도 정으로 전환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대답해 주세요. 근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그냥입니까? 이자를 바꾸면 됩니까? 이자를 바꾸면 전환될 수 있다는 게 나왔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저는요, 칭찬할 땐 칭찬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별표 3개 치시고, 찢어질 때까지 치세요. 찢어질 때까지. 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잘못낸 거는 얘기했지만은, 잘낸 거는 얘기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나름 연구를 하신 거예요. 감정평가 강의 안 하셔더라도. 아까 지하고 총이 바뀌었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이 지렛대 효과가 항상 부는 부고 항상 정은 정이라는 얘기죠. 대답해봐요.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낮아지면 가능합니까? 지금 4번 보고 계십니까? 4번 지금 확인했어요? 31회 때 지분 나옵니다. 그럼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 뭐가 변한다면? 이자가 변한다면 부로 레버리지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해하셨죠? 부채 비율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이자를 바꿔야 이게 전환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이자랑 비교하는 거지 부채 비율과 비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부는 항상 존재한다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대출 기간을 좀 짧게 하는 게 좀 낫겠죠? 그죠?
뭐 상식인데 이거는 기출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2번하고 자 그러면 제가 2번하고 지금 4번 있죠.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다음 넘겨보세요. 넘기십니다. 자, 문제 유형은요. 43번 아니면 44번입니다. 근데 저는 43번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43번. 44번은 한 번 뜨고 그 이유는 안 나와요. 그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44번은 자, 따르세요. 10억. 금액. 자, 44번은 따르세요. 12% 환원율. 그러니까 우리가 44번은 금액이라는 게 전혀 안 떴어요. 그런가요? 자, 지금 제가 몇 번을 더 찍었죠? 43번이 나온다고 얘기했나요? 43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가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 시 기업은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 활용하지 않았다. 이거는 전체적인 총자본 수익률 얘기를 해요. 근데 니은은 타인 자본을 활용했죠?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해서 몇 프로 몇 프로 넣냐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갑니다. 갑니다. 다시 갑니다. 기업은 타인 자본을 이용했나요? 그럼 이자를 안 빼도 되나요? 자, 그래서 둘 다 자기 자본 수익률인데 지분 수익률이에요. 지분 수익률인데 자, 갑니다. 자, 기업은요 타인 자본을 안 빌렸기 때문에 지금 전체에 10억이 들어가게 된 거죠. 대답해 보세요. 10억이 들어갔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제 요약에 순영업소득이라는 수익을 찾아야 되죠. 그럼 3천만 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3천만 원이 있고요. 자, 그냥요 가격 상승분도 있어요. 그럼 10억을 투자해서 가치가 상승률이 2%라고 되어 있나? 그럼 2천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런가요? 그럼 5천만 원의 10억은 당연히 눈대중으로 봤을 때 5%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니은은 그냥입니까? 타인 돈을 빌렸습니까? 그러면 내 돈이라는 게 내려가겠죠? 갑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니은은 지분 수익률입니다. 자, 그럼 총 투자가 내려가요? 자기 지분 투자가 내려가요. 지분 투자가 얼마예요? 왜요? 타인 자본이 50%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응용하셔야 돼요. 그럼 5억이 내려가나요? 5억. 자, 그럼 아까 요 소득을 얻은 5천만 원은 똑같죠? 그냥요, 이자를 빼야 돼요. 빼야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5억을 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5억을 빌렸으니까 5억에다가 몇 퍼센트 이자를 냈대요? 4%죠. 그러면 우리가 자 5억 곱하기 0.04를 때려버리시면 얼마 됩니까? 2천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5천에서 2천 빼면 3천이 되나요? 그런가요? 3천. 자, 그럼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3천은 따라서 0.3억 그죠? 따라서 5억. 그럼 0.3을 5로 나눠도 되겠죠? 그럼 나눠보세요. 0.3 나누기 5. 그럼 0.06이 나오나요? 6%니까 3번이 정답이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43번이 시험지에 나옵니다. 체크하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다른 게 비껴나가지 않는 경우는 43번을 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난이도는 43번이 난이도가 높을까요? 44번이 난이도가 높을까요? 물론 둘 다 높겠지만 44번은 퍼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강의하냐면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유도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금액으로 나왔잖아요. 자, 근데 지금 오피스 빌딩의 종합자본율이 12%라고 돼 있나? 이게 총투자 수익률이고 차익금리가 연 10%가 저당 수익률이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12가 10% 보니까 정해지를 똑같가 되겠죠? 그럼 수익률은 타인 자본을 빌리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 자, 그럼 이렇게 할게. 따라해봐요. 총투자액을 100원으로 잡자. 100원을 잡줘야 그러는 거죠. 그런가요? 100원.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기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변했냐를 낸 거잖아요. 화이팅. 자, 그러면은 대부 비율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증가했나요? 50에서 60이죠. 의욕이 없어, 의욕이. 자, 얼마에서 얼마?
50에서 60이라는 거죠. 자, 아까 식을 한번 볼게요. 아까 내 돈 내려가는 건 아시겠습니까? 내 돈 내려가고. 그냥요,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를 빼죠. 가치 상승분 없다는 얘기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갑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얼마가 전체 금액이죠? 50%니까 얼마를 빌렸죠? 50을 빌린 거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50원이 내려갈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친절하게 가야지. 종합수익률이 있죠. 그럼 100원에서 12원을 벌었다는 거죠. 12원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화이팅. 그러면 얼마를 은행이 냈어요? 50원을 낸 거죠. 그렇죠? 그럼 50원에서 은행은 그 50원 투자해서 이자가 10%를 먹게 된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러면 못했어? 어떤 분이 이러는 생각이라서. 그 50원에서 10%를 은행이 먹어간 거예요. 오케이? 그럼 10%니까 0.이니까 5원을 먹은 거죠. 그죠? 그럼 12에서 5를 빼보세요. 7이 된가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세요. 나는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먹게 된 거예요. 그게 내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7 나누기 50을 때리면 0.14가 나오나요? 그러면 우리가 14%가 되는 거죠. 나만 신났나봐. 자, 얼마가 전체 금액이에요? 100원이죠. 여러분들, 전국 수강생들이 투자로는 어려워해요. 근데 저랑 같이 가요. 비도 오고. 얼마가 전체 금액이에요? 100원이죠. 아, 웃기 시작하네, 이제. 에이씨. 그럼 얼마를 빌렸어요? 60원을 빌렸잖아요. 지금 뭐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진짜. 그럼 내 돈이 얼마 나갔어요? 40원 나갔지. 학교로는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지. 응? 그럼 12원이 버는 거잖아, 돈을. 그럼 타이는 얼마 돈을 빌렸어? 6억이 나와, 여기서. 60원이 나오지, 60원. 60원. 100원이니까. 왜들 그래, 정말. 그 얘는 60원 투자해서 10%를 얻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얼마를 먹은 거죠? 6원을 먹게 된 거죠. 언더스탠드? 그럼 전체에서 얘는 얼마 먹었을까? 12에서 6을 빼봐요. 그러면 얼마 투자해서? 40원 투자해서 6원을 먹게 되는 거죠. 맞나? 그러면 6 나누기 40을 때려보세요. 0.15가 나오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을까? 15%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가 늘어나게 된 겁니까? 1% 상승했다고 5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죠. 자, one more time 갑니다. 얼마를 투자했어? 어머, 교수님 거기 없는데 왜 그래? 그러지 말고 100원. 잘한다. 이거 얼마를 빌렸어? 50원을 빌렸잖아요. 좀만 좀 생각하세요. 전체 12원을 번 건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이 빼면 되는 거잖아. 화이팅. 좋다. 그럼 나 얼마 낸 거야? 50원 낸 거잖아요. 대답도 안 해, 이제. 그럼 타이는 은행은 얼마 냈어요? 50원에서 10%를 먹었게 된 거죠. 그럼 5를 먹은 건가요? 그럼 전체에서 12에서 5 빼면 나는 7을 먹게 된 거죠. 이제 그분이 오셨어. 그럼 얼마 투자해서 50원에서 7% 7을 먹게, 14%가 나오게 된 거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갑니다. 얼마를 투자한 거죠? 타인 돈이 얼마 나갔어요? 그럼 나는요, 40원 나가게 된 거죠. 해보니까 재밌죠? 나만 재밌나 봐. 그럼 12원이 전체 버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를 지금 빌렸죠? 그럼 6원에 10%는 60원이니까 6원을 가져간 거죠. 그렇죠? 그럼 전체에서 은행은 얼마 먹었어요? 나는요, 6을 먹은 게 된 거죠. 난 40원에서 6원을 투자한 거죠.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가져가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나 내가 지금 43번하고 44번 중에서 몇 번을 찍었죠? 43번을 찍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43번은, 44번은 15일 때 나오고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